안녕하세요. 책방 선생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책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으로 아마 고명환 작가님이 이 책을 제일 처음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저도 몇 년 전에 산 기억이 나는데 찾아보니까 2022년 9월에 나온 책이더라고요. 네,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첫 리뷰로 이 고면 작가님의 고전 읽기에 관한 책을 리뷰를 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이 책도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어,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분이 일산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식당인데 저도 정말 멀리 제가 이제 이 경기권의 남쪽에 살다 보니까 일산까지 먼 길이었는데,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간 보람이 있을 정도로 참 괜찮은 음식 맛이었고,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, 이 책에 대해서도 음, 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조금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, 나머지는, 어, 직접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,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보면,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장사의 신이 되었나, 그 다음에 1장, 2장, 3장, 4장이 다 내공에 관한 얘기인데,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, 그다음에 장사 내공, 그다음에 독서 내공, 그다음에 부의 내공. 그래서 이분이 그 돈에 대한 어떤 철학, 혹은 사업에 대한 철학,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, 어,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이분이 앞으로 책을 진짜 여러 권 내신다고 했는데 자기 꿈이 또 도서관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실현이 될까?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한 2년쯤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책도 뭐 여러 권 내셨고, 뭐 비즈니스도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, 그래서 정말 생각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시는구나, 결과를 내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도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하나씩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설명을 드리면 돈에도 성격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쁜 돈,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.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. 저는 뭐 지금도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식으로 번 돈이 뭐 나쁜 돈은 아니지만 좀 어쨌든 제가 노동을 통해서 번 돈보다는 쉽게 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나쁜 돈, 허망한 돈이라는 것이 뭐랄까요?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노력을 뭐 육체적인 노력이든 정신적인 노력이든 노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번 돈은 확실하게 좀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, 좀 공짜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갑자기 생긴 돈들 있잖아요. 그런 돈들은 좀 쉽게 아무래도 소비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나에게 주는 가치가 그만큼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그 건강한 돈, 나한테 소중한 돈이 어떤 돈인지부터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. 음, 그다음에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.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.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. 돈을 밀어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. 이게 뭐 이 챕터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꼭 인생의 법칙이나 뭐 일반적인 생각대로만 산다면 그게 결국은 뭐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돈을 버는 부분도 돈을 막 그렇게 벌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돈이 더 안 벌리고
돈을 밀어내면, 이게 돈을 밀어낸다는 표현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. 어떤 그 가게 종업원이 주인이랑 싸우고 이제 주인이 하도 밉고 그래서 식자재를 듬뿍듬뿍 넣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인 없을 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더라.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이 책에서 저는 한 문장만 고르라면 이 걱정은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. 이 문장을 꼽고 싶은데 저도 이제 운영을 3개월, 4개월 차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걱정이 많이 있어요. 솔직히 제가 지금 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정도, 본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 걱정에서만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서 선택하고 그걸 진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.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내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 준비해서 실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게 걱정하는 건 그냥 걱정하면 되니까. 근데 또 확실히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나이키의 그 Just Do It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행을 해야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나올 수가 있고 그냥 걱정만 해서는 아무 또 소용이 없다.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오늘의 법칙 이제 이분은 이제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. 이 부분도 제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. 오늘 당장. 근데 저희는 보통 그렇잖아요. 한 뭐 6개월, 1년 고생해서 어디 해외여행 가서 행복하게 어떻게 놀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그 서은국 교수님 책에도 보면 행복은 빈도가 중요하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이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와닿았던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낄 것인지 그 빈도를 자주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복의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. 그 성국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뭐가 됐든 찾아야 된다. 그래야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을 수 있고, 다음 날에도 찾을 수 있고,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을 좀 뒤로 계속 밀어놓는 측면이 있죠.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러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뭐, 머리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습니다. 오늘 행복해야 한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책장에 책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,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책에 내가 저 책을 읽고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막상 많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. 하나도 어떤 인상적인 문구가 기억이 나지 않는 책들도 있고,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 생각하다가,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을 하나 읽으면 더도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한 문장 정도, 하나의 생각 정도만 내가 정말 깊이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, 이분도 이 얘기를 딱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전 너무 공감을 했는데,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더라고요. 어차피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, 그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, 결국은 그 작가가 얘기하는 아주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한 문장이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, 저는 어쨌든 좀 효율적인 독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자영업에 관한 부분,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, 행운은 초반 10분에 오지 않는다.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,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보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,
뭐, 이렇게 여기도 적혀 있지만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고 준비 단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위기를 지나서, 그러고 나서 절정이 오지, 처음부터 바로 뭐 절정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, 이 부분도 너무 공감은 하지만 막상 닥치면 쉽지 않더라고요.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, 소비자들이 내 매장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, 우리 매장을 경험하고 간 분들도 뭐 다른 경쟁 매장에도 또 다녀오고, 그분들이야 선택지가 워낙 많은 분들이니까,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, 가슴으로는 잘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,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문구를 한 번씩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린다고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데 괜히 본인만 힘들고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좀 긴 텀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